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 방산의 상식은 전부 가짜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가성비가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경남 사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도 줄을 서야 하고 심지어 한국 공군보다 먼저 물건을 달라는 억지까지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이 직접 날아오고 폴란드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세계 7개국 이상의 국방 핵심 관계자들이 사천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괴물 KF-21 보라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세금 먹는 하마라며 조롱받던 이 기체가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방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파는 쪽이 사는 쪽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뒷거래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KF-21을 둘러싼 상황은 완벽하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021년 4월 시제기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해외 군사 매체들은 종이 비행기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2개월이 흐른 지금 그 비웃음은 공포에 가까운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1600회의 시험 비행과 13,000개가 넘는 항목 검증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세계 항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조차 개발 과정에서 추락과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개발 속도입니다. 원래 2028년으로 예정되었던 블록 2 개발 완료 시점이 2027년 상반기로 무려 1년 6개월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수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단순히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산 첨단 미사일인 미티어와 아이리스-T 사격 시험을 완벽하게 끝냈고 2025년 3월에는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야간 공중 급유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며 급유관을 연결하는 실전 능력을 입증하자 의구심을 가졌던 국가들이 일제히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스스로 무너진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57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능력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서방의 제재로 핵심 반도체 수급이 막히며 종말을 고했습니다. 터키가 개발하던 칸은 미국으로부터 엔진 수출을 거부당하며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KF-21은 유일하고도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F-35의 70% 수준인 경제적인 가격 그러면서도 4.5세대를 뛰어넘어 5세대에 근접하는 준스텔스 성능. 무엇보다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전 세계를 사천으로 불러모은 결정적 요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 내부에 숨겨진 성장판입니다. 이 기체는 처음 설계될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고 있지만 기체 내부에는 향후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기 위한 내부 무장창 공간이 미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화율 65%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힘을 보탭니다.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성능을 개량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면 끝인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KF-21은 도입 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인 셈입니다. 특히 블록 2는 진정한 공포의 시작입니다. 한국형 타우로스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탑재됩니다. 사거리 500km 밖에서 적의 핵심 지휘부를 오차없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초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용 전투기를 넘어 전략적 타격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지상 무장분리 시험의 성공은 이러한 블록 2의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와 KF-21을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무인기의 실물 크기 비행 준비가 완료되고 2027년에는 KF-21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 편대를 지휘하는 합동 작전 시험이 진행됩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하고 저렴하지만 강력한 스텔스 무인기들이 적의 방공망을 초토화하는 SF 영화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 기술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기술 유출 시도 논란까지 일으킨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6천억 원의 분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도 기술만 탐내는 이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미 폴란드와 UAE 같은 부국들이 수조 원대의 투자를 제안하며 인도네시아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줄 기회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항공 강국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는 1950년대 미국의 중고 프로펠러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이 만든 비행기를 빌려 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공군 사령관들이 시승 한 번을 위해 줄을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잘 만든 전투기를 넘어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기술적 자부심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2026년 하반기 첫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되는 순간 우리 하늘의 주인은 진정으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F-21이 블록 3로 진화하여 완벽한 스텔스기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나라가 감히 우리 하늘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